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이제 바이오시밀러 종목이고, 그리고 앞서 미국 첨단 생물 보안법 요거 이슈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인 다음에 역행자로 자빠졌던 종목이죠. 자, 요거는 지금 천재 리더님이 이틀 연속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딱 잘라서 얘기 드리면요, 결론부터 우선 얘기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그리고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고요. 요거 매수입니다. 자, 매수고 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하셔도 돼요.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오르고 오늘 지금 고가 때리고 누르고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면 일단 아래쪽으로 좀 더 밀릴 경우에 추가하겠다라는 추가 여력을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로 일부 매수입니다. 일부 절반이죠. 많이 하면 절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자, 여타 다른 바이오 종목을 인벤티지 랩이 됐던 펩트론이 됐건,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 매수입니다. 자, 사려고 하는 금액의 4분의 1, 3분의 1, 여기서는 일부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다른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반 매수입니다. 내가 100만원 정도를 살 수 있다, 이 종목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50만원 정도를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요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부가되는 설명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위치를 친다고 하면요, 자, 기술적으로 지금 라인 이미 사전에 그어져 있던, 기존에 원래 그어져 있던 라인입니다. 이 라인. 자, 이거 지금 오늘 그린 게 아니고 원래 그려져 있었어요. 저 앞에서 그려놓은 거죠. 이게 지금 연장돼 가지고 지금 앞에 저 앞쪽에서 그렸던 라인이 지금도 여전히 효과 있게 그대로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존 추세 쪽에서 그대로 연장되는 흐름이라는 얘기죠. 자, 위쪽에서 이렇게 쭉 갈라져서 추세 이렇게 긋게 보게 되면 윗골이 달고 부딪혀 가지고 지금 멈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지금 딱 여기에요. 자, 기존 추세 자리, 그리고 중간 하프라인 위치 보이십니까? 왼쪽으로 쭉 돌아가서 보시죠. 저쪽에 뚝 떨어졌다가 언더 들어갔다가 반등 나온 거에서 윗골이 달고 자빠진데, 그 다음에 저 봄에 저 빨간 하슬표 있는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쭉 올라 들어갔다 지지받고 있던 라인, 지금 그 라인 모두가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 외에 현재는 기술적으로 라인이 하나가 더 형성되어 있는 게 여기다 이겁니다. 자, 이제 선을 짝대기를 하나 더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위치들 보이시죠? 지금 위치에 가진 자리. 자, 이렇게 돼서, 자, 여기 박터지게 싸우고 있던 자리에 반등 나와가지고 머리 두들겨 맞았던 자리, 그리고 이쪽에 지지받고 돌았던 집에, 이거 다 같은 자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위치가 이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박터지게 중요한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절반 요 자리에서 정도 일부 사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구간, 저기서 어제 시가 부근에서 이미 돌파한 자리, 요 정도 자리, 혹은 그 밑에 자리도 괜찮아요. 자, 요런 쪽에서 이제 추가해서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종목도 종목이지만요, 이거 시장 판때기를 읽으면 종목이 답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앞에 계속 얘기를 드렸죠. 롱숏 공매도 게임, 그러니까 공매도로 진행되는 게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첫째는 우선 다 때려 부셔가지고 먹겠다라고 하는 폭탄 매도 공매도의 장세.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약할 때죠. 최근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 최근에도 우리 보셨어요. 4월 초 같은 때 다 부셔져죠, 그렇죠? 4월 7일 9일까지, 그리고 작년에 11월 달, 그리고 탄핵 이슈 났었던 때, 이런 때 같은 경우 8월에 급락장세,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다 때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전부 다 일단 까서 그냥 뭉개가지고 먹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통상해지는, 바로 지금 같은 장세, 이미 4월 초에 저점을 다 찍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시는 형태로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롱숏 시속 게임입니다.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그래서 하나 팔고 하나 사고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공매도 타켓으로 등장이 됐던 섹터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나겠냐면, 자, 처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공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타켓 섹터는 많이 오른쪽 방산과 조선이었습니다.
실제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설명드렸죠. 실제 숨어있는 건 많이 오른 내린도 아니고요. 무조건 개인만이 붙어있는 종목이에요. 개인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정도 개들 죽이는 게 실제 목표입니다만, 자, 그거 외에 오리지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방송과 조선이 타켓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계약의 직전에는 공매도가 나올 것으로 유력되는 집중 종목으로 뭐가 꼽혔냐 그러면 바이오와 2차전지가 꼽혔어요. 바이오와 2차전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이오는 항상 만년 버블인 섹터죠. 만년 버블. 그렇죠? 언제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흑자전에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의 이익 추세 가지고 시가총액 20조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HLB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 없이 주가는 겁나게 높잖아요. 다들. 젠백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렇게 높기 때문에 바이오는 모든 공매도 장세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섹터들이고요. 요걸 바이오를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방산조선 시장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시장에서 제일 밑에 꼬라박고 있는 섹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돌아가는 거 계속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방산조선이 눌리면 작년 상반기에는 뭐가 반대로 돌았냐, 시소로 돌았냐, 방산조선이 조정받으면 2차전지가 반등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작년 이제 하반기, 이제 여름 지나고 나오는 하반기 중반기 넘어서부터는 공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러면 이거 수없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방산조선이 눌리면 소비 유화가 오른다. 그렇죠? 방산조선이 밀리면 소비주, 백화점주,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 방산조선을 수시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소비주를 당기는 거죠.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컨텐트리 중앙, 유화의 롯데케미칼, 올드케미칼 이런 거 계속해서 반대로 도는 거죠. 방산조선을 패고 유화가 들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공식이 똑같죠. 한전, 막 뻔해요. 종목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드렸냐라고 하면, 그렇죠? 자, 최우선적으로 노려야 되는 건 강세 섹터 내에서 먼저 내린 종목, 그렇죠? 먼저 내린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섹터 전체에서 먼저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 1차, 2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 뭘로 얘기 들었습니까? 넥스원, 하나 에어로하고 현대로템은 겁나게 들어가는데 혼자 깎으로 처박혀서 내려갔던 LIG 넥스원, 자 이거 노리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노리고, 그렇죠? 그리고 JYP, 엔터는 JYP, 게임은 넷마블. 각 섹터 내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화장품 실리콘2, 그렇죠? 실리콘2 화장품이 전체가 다 잘 나가는데 실적 멀쩡하게 최대 실적 다 잘 나오고 있고, 대규모 투자 유치도 받고, 그때 그 대규모 투자 유치도 있었죠. 그러면 여기다 대고 1000억대 대규모 투자를 들어갔던 개들 같은 경우, 기관들은 이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해운 운임이 오른다고 픽아웃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대고 1000억 투자를 단행한 그 회사 애들은 대가리 총 맞는 애들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린 종목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에도 똑같이 먹혀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쭉 들어가고 들어갈 때 이번 바이오 공매도의 스타트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바이오 공매도의 스타트를 끊었던 거는 의약품 관세 이슈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바이오 지금 다 똑같아요. 삼바, 그러니까 의약품 관세, 트럼프 입에서 의약품 관세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반도체, 의약품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자 삼바 눌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000당 제약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 바이넥스 전에 3000당 제약이 있었죠. 3000당 제약 눌리고요. 마이넥스 눌리고, 셀트리온 눌리고, 다 똑같이 이렇게 눌리죠. 그리고 얘들뿐만 아니라 골 종목들요, 코롱 티슈진, 네이처셀 같은 애들 잡아 두들겨 패버리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거 반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또 그렇습니다. 이거 롱숏 게임이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개삐리리라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놈이 없죠. 눈에 띄는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의 경우에는 항상 공매도 장세에서는 반대로 뒤로 도는 8개를 두들 팬 대신에 8개, 1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8개는 공매도로 깔아 뭉개버리고 나머지 2개는 산다. 이거 10개를 다 파는 케이스에 들어가는 공매도는 별로 없어요. 그건 시장 대폭락 때에 따라 나오는 거고요. 10개 중에서 8개는 팔고 2개는 삽니다. 대신에 그 2개는 평소보다 더 많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원사이드로 팔았다가 내일 급등 나오면 어떡할래? 그냥 때려박기 하다가 하나 에어로처럼 연락이 때려 팔았는데 주가가 계속 차올라 버리면 그거 어떡할래? 쫄딱 망하는 거죠. 뭐 하나 에어로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예전에 현대 일렉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이 강세 테마 쪽에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방산조선 계속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전력 같은 경우는 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력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돌아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전력 같은 경우에 네스케이 효성중공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 트럼프가 처음 의약품 관세를 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 그러면 이 알토젠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파는 거죠. 그렇죠? 기술을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가 들어가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그게 확실히 할지 안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회사들부터 등치 큰 회사들 만만한 놈들 이런 것부터 조진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의약품 관세 이슈가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기술 이전하는 회사에도 약값이 대폭 하향이 돼 버리게 된다면 기술 이전 후에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같은 경우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팬 놈들은 잡아서 끌어올리고 그래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서 2달 넘는 동안에는 대표적인 의약품 관세 패대기 종목이었던 이게 그렇죠? 이 트럼프 쪽에서 이제 관세 의약품 관세에서 이게 이 얘기가 나오자 그날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대표 수혜주로 그날 증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은 종목이요. 얘입니다. 우리 증권사에서 의약품 관세 그 뉴스가 발표된 날 우리 증권사 레포트에서 대표 수혜주로 꼽은 종목이 셀트리온 얘야. 근데 정작 얘는 지금 제일 못 오르고 있죠. 이 종목을 대표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꼽아놓고 그리고 정작 얘는 안 사고 삼성 바이오를 샀죠.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바이넥스의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넥스의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롱숏 게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장난질. 바이넥스 내 새끼건 남의 새끼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앞쪽에 작년 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9월달까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첨단 생물보안법 이 이슈를 해서 이제 좀 돈질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가능성은 크되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들이거든요. 뭐 삼바 셀트리온 같은 경우하고도 비교도 안 되지만 3천당 제약하고도 얘는 지금 비교조차도 안 되거든요. 지금 바이오 이게 이 뭔가 아일리아 시밀러의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워요. 예,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GNC 에너지 같은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는 굉장히 성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등치가 작으니까요. 자, 저 밑에 벌어져 있다가 이제 무선 속도로 화면이 정지가 돼서 보이질 않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요 6,500억 이거밖에 안 돼요. 6,500억밖에. 지금 화면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잡아당겨 올려놓고요. 여기까지 쭉 끌어서 당겨 놓고 그리고 차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패드기 치고 또 다시 되돌아오고. 또 패드기 치고 되더라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저 삼바 같은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오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삼바하고 바이오시밀러들 3,000당 제약이라든가 이런 거 두들겨 맞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조금 더 깊게, 등치가 작으니까요. 깊게 영향을 받아가서 이렇게 연락에 두들겨 팬 다음에 최근 이 이슈가 나오고서는 그 전까지 그렇게 약했던 이 종목이 이제 졸지에 바이오시밀러가 수혜주로 방향을 바꿨죠. 수혜주 방향 바꾸고는 이제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연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1년주 누적으로 264만 주가 나와 있죠. 지금 이 수치 자 쭉 돌아 들어가 볼게요. 작년에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 고가 꼭대기 날 때 이때 얼마였냐면 267만 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린 것처럼 저기 비해서는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 있는데요. 수급은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까? 3만 주 차이밖에 안 내요. 이 고점 때 있던 수량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털어먹은 겁니다. 그렇죠? 이때 기관의 수량하고 지금 기관의 수량이 같거든요. 주가 이렇게 내렸는데 중간에 사고 팔고 사고하는 팔고 하는 그 과정들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동안에 기관들은 이제 매수 단가를 왕창 낮춰놓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우리 메이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떨거지도 떨궈버린 거죠. 떨거지 다 떤 거지. 수급 수량만 봐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파트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이때 수량하고 지금 수량이 같아. 주가가 내렸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사고 팔고 하는 과정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떨궈놓고 그리고 밑에서 더 사고 떨궈놓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그러니까 현대 로템 같은 종목에서 방산주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뒤통수 쳐가지고 떨궈놓고 그리고 밑에서 다 받아 들어가고, 나쁜 얘기 해가지고 막 나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 다 퍼뜨려가면서 온갖 잡소리 다 해가면서 떨궈놓고는 그리고 다 받아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막 집중으로 개패드기 쳐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우려스러운데 너네 이거 왜 샀냐고 이거. 그것도 패고는 바로 두들겨 패자마자 바로 두들겨 패고 바로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고 쭉쭉쭉쭉 대사고, 이게 털어먹기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공매도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인벤티지 같은 잘 나가는 종목의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단타로 노리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많이 내렸던, 먼저 내렸던 종목 여기도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 드립니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JYP 올라가고 넷마블 올라가고 넥슨 올라가고 세진중공업 올라가고 화장품에서는 실리콘트 올라오고, 이게 바이오에서도 이렇다입니다. 바이오에서는 바이오시밀러와 골이 오릅니다. 코롱티슈진 네이처셀. 그러니까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반짝하고 번개같이 7% 팍 치고 나더라도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이쪽 종목들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바이넥스 조금 길게 우선 결론부터,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략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를 노리거나 고를 노리거나 이렇게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늘 뭐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올라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저쪽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들어오고 있는 코로나 세력주들, 뭐 셀리드 같은 종목들, 셀리드 같은 종목들도 우리 추천 들어갔어요.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 보여드렸죠. 셀리드. 자, 급등주 최원도 전문가 이쪽에서 셀리드 들어가서 어저께까지 이미 60% 이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미 60% 이익이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귀신같이 찾아서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앞에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현대, 로템 같은 대형주,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 GNC 에너지 500%죠. BHI가 400%고요. SMGN가 400%고요. 파마리서치가 200%고요. 자, 이런 강력한 종목들, 그리고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테마 강력한 종목들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로봇 튀어나올 때 하이젠아리는 500%, 400%죠. 400%, 5배, 만원에서 5만원. 최근에 정책 테마 들어올 때 유러클, 에르코스, 에르메스보다 훨씬 더 좋은 에르코스, 이런 거 다 추천될 때. 이거 쫙쫙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 스윙이면 스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바이낸스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네요. 요게 갈래 이런 간다 싶은 놈들, 이런 놈들 쫙쫙 뽑아서 드리잖아요.
파이넥스 지금 쓰는 이제 좀 연속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종목 노려야 돼요. 약세니까 약세인 틈새.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 틈새를 저희가 찾아드리고 틈새를 벌려드리고 여러분의 수익을 늘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때기를 이렇게 다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구조로 돌아가는가 이미 첫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쭉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판때기를 돌아가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종목 찾는 건 쉬워요. 종목 찾는 거 여러분들도 다 찾을 수 있어요. 판때기만 이해를 하면.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자, 이런 방법들도 다 저희가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방법 몰라셔도 돼. 종목 찍어드리고 매수가 다 내드리는데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수익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손해만 보고 언제까지 세력들 뒤통수만 맞을 겁니까?